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교정기는커녕 칫솔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치아를 가졌을까 하고요.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현대인들만 치아가 쉽게 삐뚤어지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과거의 그 완벽함과 현재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스탠퍼드 대학의 한 전문가가 수천 개의 옛 두개골을 봤는데 삐뚤어진 치아를 단 한 개도, 정말 단 한 개도 못 봤다는 겁니다. 이 한 마디만 들어도 우리 조상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확 느껴지시죠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그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네, 이게 뭐 수만 년에 걸친 그런 느린 진화 얘기가 아니에요. 정말 놀랍게도 아주 최근에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모든 게 확 바뀐 겁니다. 자, 여기 노르웨이 연구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. 불과 몇백 년 차이 나는 중세시대의 사람들하고 현대인을 비교한 건데요. 교정치료가 필요한 사람 비율이 36%에서 65%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1.8배. 현대인은 중세시대 조상들보다 치아 교정이 필요할 확률이 무려 1.8배나 높다는 거죠. 이렇게 짧은 시간에 유전자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. 그럼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뜻이겠죠? 바로 여기서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는 게 있습니다. 뭔지 아세요?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. 보통 이가 삐뚤빼뚤한 건 그냥 유전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,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. 턱뼈 유행병이라고 불러요. 이게 그냥 치아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호흡과도 직결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현대 문명병이라는 거죠. 아니 근데 도대체 씹는 거랑 턱뼈가 자라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? 그 생물학적인 원리, 그 메커니즘을 한번 싹 들여다보겠습니다.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막 씹잖아요. 그때 생기는 물리적인 압력이 신호가 돼서 턱뼈 안에 있는 성장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거예요. 이 스위치의 원리가 뭐냐면요. 자동차 운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씹는 압력은 뼈 성장을 촉진하는 엑셀은 꽉 밟게 하고요. 동시에 뼈 성장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에서는 발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. 엑셀은 밟고 브레이크는 떼고. 어때요? 턱이 안 자랄 수가 없겠죠?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요즘 먹는 부드러운 음식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이 중요한 성장 스위치를 켤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죠. 스위치는 계속 꺼져 있고 우리 턱은 자기 잠재력을 다 펴보지도 못한 채 성장이 끝나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? 아니 그럼 이미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켤 순 없나? 놀랍게도요. 그의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껌 씹기 운동이에요. 현대 식단 때문에 부족해진 씹는 활동을 그냥 인위적으로라도 채워주자는 거죠. 이게 그냥 좋겠지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. 실제 임상 데이터가 이걸 딱 증명합니다. 4주 동안 매일 껌을 씹게 했더니 무는 힘, 그러니까 교합력이 평균 22.6%나 늘었어요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. 원래 씹는 힘이 제일 약했던 긴 얼굴형 그룹에서는요. 무려 37.8%나 증가했다는 사실.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효과가 가장 컸다는 거죠. 자,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,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딱 앞설 거예요. 그쵸? 이 부분도 우리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 걱정. 아니, 우리 애 껌 너무 많이 씹다가 사각턱 되면 어떡하지? 아마 이 생각 제일 먼저 하셨을 거예요.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해요. 근육의 변화와 뼈의 변화. 물론 껌을 씹으면 턱 근육이 발달해서 일시적으로 얼굴이 더 각져 보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냥 투박한 사각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선명한 턱선을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자극이 된다고 설명합니다. 물론 이 턱뼈 유행병 이론이 100%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주류 교정학계에서는 여전히 유전적인 요인이 한 40에서 60%는 차지한다고 보고요. 또 혀가 안에서 밀고
볼이 밖에서 당기는 그 힘의 균형이 치아 배열을 결정한다는 평형 이론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.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문제는 얼굴형이 네모가 될까 하는 그런 미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, 바로 건강입니다. 턱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때의 위험은요, 그냥 이가 좀 삐뚤빼뚤한 거에서 안 끝나요. 좁아진 턱은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호흡을 방해하고요. 이게 길게 보면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일시적으로 턱이 좀 각져 보일 수 있다는 그 사소한 걱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건강 문제인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편해지려고 식단에서 씹는 수고를 덜어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턱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.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편리한 현대 생활 방식이 우리 몸의 또 다른 어딘가를 이렇게 미묘하게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